47쪽에 리벳 설계 보시겠습니다. 자, 리벳하고 용접은 어떠한 제품 자체를, 소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영구적으로 쓰지 않고 작업하는 것은 우리가 리벳이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용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벳 자금 같은 경우는 어떤 철판 두 개를 이렇게 붙일 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박아주는 것. 이게 바로 리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것만 뜯어내면은 다시 이제 착탈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영구적이지 못한 거고요.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소재를 녹여서 그죠? 갖다 붙이는 것. 이게 바로 용접 아닙니까? 그래서 리벳은 코킹과 폴더링이 있는데 둘 다 기밀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킹이라고 하는 것은 용접을 다 하고 난 뒤에 정 같은 부분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기밀을 유지하는 겁니다. 톡톡톡 두들겨서 기밀을 유지하는 거. 이게 코킹이고요. 그 다음에 폴더링이라는 것은 또 코킹보다 더 세밀한 기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벳의 강도에 있어서, 가지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그쪽에 3번에 리벳 이음의 효율이 있습니다. 리벳 이음의 효율.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강판 효율과 리벳 효율. 요 공식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강판 효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요 같은 거니까 1-P분의 D 돼가지고 P가 여기서 뭡니까? 피치가 되는 것이고 D는 지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벳 효율이 있습니다. 강판 효율하고 리벳 효율. 그래서 리벳 효율은 4pt 시그마 t분의 n 파이 d 제곱 타우다 하는 거, 이 공식. 그래서 p가 피치고, 그죠? t가 지름이고, 시그마 t가 텐션, 인장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n 파이 d 제곱 타우 하는 이 공식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요 강판 효율하고 리벳 효율, 요 두 개만 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접 보시겠습니다. 용접 설계에 있어가지고, 용접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뭐, 재질 자체를 무게 자체를 경감시킬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이음을 할 수 있고 하는데, 가장 큰 단점은 그렇게 하고 나면 잔류 응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잔류 응력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용접을 하게 되면 그 부위 자체가 급냉을 시키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재질 자체가 단단해지다가 그러다 보니까 또 크랙이 한번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용접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잔류응력이 생긴데 그러한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서 서서히 냉각시키는 어떤 그런 방식을 해가지고 재질 자체를 연화시키는 풀림으로서, 어닐링이라고 그러죠. 풀림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용접이면은 산소 아세틸렌 용접이 있고요. 아크 용접이 있고, 브레이즈 용접이 있고, 테르밋 용접이 있는데, 특히 그 테르밋 용접 같은 경우는 산화철과 알루미늄 분말 비율이 3:1로서 발열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테르밋 용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맞대기 용접하고 T형 필렛 용접하고 겹치기 필렛 용접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대기 용접. 맞대기 용접에서의 시그마는 TL분의 P다. 그러니까 면적분의 하중이 되는 겁니다. 그 압력 단위가 똑같으니까 응력이, 그죠? 그래서 TL분의 P 또는 HL분의 P다. 소재 높이분의 P, 하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형 필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T형 필렛은 HL분의 P인데 0.707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0.707분의 P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겹치기 필렛이 있습니다. 겹치기 필렛이라는 것은 두 개가 겹쳤기 때문에 그만큼 응력이 2배로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똑같고요. H분 이거 곱하기 2가 되면은 1.41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겹치기 필렛이 T형 필렛의 몇 배예요? 2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곳에 2배가 되는 것이고, 맞대기 용접하고 필렛 용접에 있어가지고는 루트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겹치기 필렛은 맞대기 용접의 루트 2배, 루트 2가 1.414 아닙니까? 루트 2배가 되는 것이고, T형 필렛은 겹치기 필렛은 T형 필렛의 2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쪽에 요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요로는 요하고 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 자체를 완전히 녹이는 것이 아니고 가열해 가지고 성질을, 물리적 성질이든지 화학적 성질을 계산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빚었는데 그 도자기를 가지고 가마에서 며칠 동안 계속 구워내는 것, 녹이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다, 우리말로 하면 가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철광석 고철을 가져와 가지고 그 녹여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런 철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녹여서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배소로라 그래 가지고 용해되지 않을 정도로 가열하는 거, 이것도 물론 우리가 로라고는 그럽니다만은 기본적인 어떤 구분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하고 로에 있어서 구분하는 것 잘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의 구분에서 보시면요, 연소가스의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해가지고요, 그렇죠? 거기서 승염식, 횡염식, 도염식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꽃의 어떤 그 진행 방향이 연소가스에 가스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승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들어와서 밑에서 들어와 가지고 위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승염식이죠. 그러니까 불꽃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빠져나가니까 오른 불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 불꽃이니까 불이 막바로 빠져나가니까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온도도 균일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효율이 낮습니다. 이건 가장 대표적으로 효율이 낮다. 자, 횡염식 같은 경우는 옆으로 가는 겁니다. 호리존탈 타입이죠.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엿불꽃이 되겠죠. 횡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엿불꽃식 가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염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염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또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위로 천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꺾인 불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승염식, 횡염식, 도염식 중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게 뭐가 되겠습니까? 도염식이죠. 왜? 전체를 다 치료하다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로 같은 거 설계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얼마만큼 연소가스가 오래 체류하다가 나가느냐. 그게 효율을 올리는 가장 또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뭐 꺾인 불꽃을 해가지고 노통연관식 같은 경우는 1패스, 2패스, 3패스, 4패스 해가지고 꺾여서 연소가스가 안에 가장 많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열 효율을 올려주는 것들. 마찬가지로 도염식이 여기서 꺾인 불꽃 중에서 효율이 가장 높다 하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승염식. 오른 불꽃식 가마로서 연료 소비량이 많고 온도 분포가 불균일하다. 도자기하고 주로 기와 굽는 데 쓰는 것이고, 횡염식은 엿불꽃식 가마로서 토관료를 제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도염식은 꺾인 불꽃 가마로 불꽃이 올라가서 천장에 부딪혀가지고 가마 바닥의 흡입공으로 빠지면서 온도 분포가 균일하다. 온도가 이제 균일한 거죠. 온도가 이제 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화물, 도자기, 연마 제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불연속 가마입니다. 불연속. 우리가 가마에 보면요, 불연속 가마가 있고, 반연속이 있고, 연속 가마가 있습니다. 연속식. 불연속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마가 위치가, 예를 들어 도자기가 딱 들어가면은 그 도자기가 자동으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시간 지나면 움직이면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거죠. 위치가 고정된 거죠. 그래서 가마를 하나만 쓰는 거죠. 불연속 가마. 그래서 이걸 단독 가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가 단가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불연속 가마 중에서 승염식, 횡염식, 도염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도염식이 가장 효율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조업 방식에 따른 분류 중에서 연속식 가마가 있고요. 반연속, 그 다음에 불연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식 가마는 거기 보면 윤료, 윤료는 우리가 이 륜이라고 하는 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반지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고리 가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링료, 링킬린이죠, 그죠? 반지. 고리가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턴널료가 있고요. 또 견료, 이런 것들이 바로 연속료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료와 턴널료와 견료. 견료는 우리가 선가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요. 견료는 상부에서 연료를 장입하며 이동 화상식이며 제품의 여열을 이용하여 연소형 공기를 이해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게 턴널료의 구성 요소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턴널료의 구성 요소가 예열대하고, 그렇죠? 또 소성대, 또 뭐가 있습니까? 냉각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종종 시험에 나오죠.
턴널료의 구성요소 쓰시오. 또 연속료 종류 2개 쓰시오. 윤료, 턴널료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연속식이 있습니다. 반연속식은 등료하고 셔틀료가 있습니다. 근데 등료라고 하는 것은 등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름가마가 되는 겁니다. 오름가마. 그래서 등료하고 셔틀료는 반연속식 요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셔틀이라고 하는 것은 대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그 도자기 같은 거를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수레바퀴 같은 데다 해가지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연속이 되는 거죠. 연속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뭐 어떤 그 뭐 컨베이어라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동으로 시간 지나면 옮겨가면서 온도도 뭐 변화시켜가면서 이렇게 열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셔틀료는 대차를 사용하는 겁니다. 대차.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에서 반연속식요 2가지 쓰시오. 등료와 셔틀료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에 등료하고 또 오름료 뭐 이런 식으로 쓰면 그건 틀린 거죠. 부분 점수만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51쪽에 3번 보시면 있습니다. 불연속식 단가마 또는 단독가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단가마 또는 단독가마 해가지고 딱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마 하나 가지고 쓰는 거죠. 열손실이 제일 큰 겁니다. 승염식, 횡염식, 도염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나머지는 문제 쭉 보시면 돼요. 형상에 따른 분류는 각요, 환요, 윤요, 턴널료, 등료, 병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론에 의한 것은 장장로, 석탄로, 중류로, 가스로, 전기로. 여론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직접 과열 방식이 있고 간접 과열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간접 과열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 많이 했던 겁니다. 머플러가 있죠. 가장 더러움을 덜 타는 다시 말하면 가장 양질의 제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머플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보시면요. 폐열 회수 방식에 의한 분류해서 축열식, 그 다음에 환열식이 쭉 있습니다. 자, 52쪽 넘어가시겠습니다. 요의 구조 및 특징에서 불연속료. 자, 52쪽에 1번 특징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소성품을 감안해 놓고 아까도 얘기했죠. 이동 없이 작업 조건만 바꿔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불연속식이다. 열 손실이 가장 크고 그 종류에는 두 번째 승염식이 있고요. 횡염식이 있고 도염식이 있다. 알았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머플가마도 있다. 반연속식 맨 밑에 보시면요. 특징에 보시면요. 가마 밑에서 소송을 하는 동안 가마의 윗칸에서는 자동적으로 이열이 되어 점차 온도가 상승되는 반연속적 방식이다. 가마의 경사도와 길이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종류로서는 등료가 있고 셔틀료가 있는데 등료는 오름가마다. 소성실 내 온도 분포가 불균일하고 가마의 경사도에 따라 통풍력의 영향을 받고 여러 칸으로 나눴다. 셔틀료는 한 개의 가마에 2개의 대차를 사용한다. 셔틀이 대차를 했습니다. 작업이 간편하다.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속식 요요 중에서 예열돼 소성된 냉각도로 이렇게 쭉 구분되어 있는데요. 윤료하고 턴널식료, 그 다음에 맨 밑에 로타리 킬렌 회전식 가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54쪽에 보시면요. 탱크요가 있습니다. 특히 탱크요 같은 거는 대량의 유리를 연속적으로 용이하는 가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공부하신 부분이 이제 요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54쪽에 5-3번에 보시면요. 로가 있습니다. 로는 이제 종류 및 특징에 보시면요. 철강용 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강로가 있습니다. 자, 철강용 로에 보면은